특정 세대를 뭔가 낙인 찍으려는 듯한 움직임 때문에 편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이 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세대, MZ가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없지 않은데요. 그 시기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와 90년대생을 같이 묶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는 세대 구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X세대, Y세대, MZ세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세대 구분은 잊으시고 새로운 세대 구분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론적 배경은 문화 차이인데, 문화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내면화한 가치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한테 배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문화심리학 연구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특정 시대 구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통된 경험을 하잖아요. 그 공통된 경험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기별로 이제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기간에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중반 정도를 보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사회를 보는 눈도 생기고 정체성 고민도 생기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내가 보게 되는 사회의 모습들이 내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 정체성에서 나의 행동이 또 비롯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문화 차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이 세대 구분에는 한국의 수많은 연령대 분들을 크게 4구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MZ가 중간에 갈립니다. 첫 번째, 1940년대 이전생 일제강점기와 6.25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셨을 수 있고요. 또는 경험하신 부모님에게서 들으셨을 분들입니다. 이런 아주 큰 사건들이 이분들의 이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기까지는 농경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왕정시대, 이건 이제 제국주의의 끝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조 국가의 신민으로 태어나서 농민의 자식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전근대적인 요소가 강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50년대, 60년대 경에 그 사회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을 닦으신 분이죠. 두 번째 세대는 이제 5,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일 텐데, 그 전 시대까지 있었던 공동체 문화가 도시로 왔지만 이어지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 마을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을 쯤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였죠. 사회가 틀을 갖춰가고 없던 게 이제 생겨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조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삶의 표준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있었던 삶의 표준들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준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쳤어야 했던 시기였죠. 가족은 4인 가족이어야 되고, 집은 몇 평이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 80년대가 되면은 경제가 좀 더 발전을 하면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표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자기만의 베리에이션을 찾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5, 60년대생들은 주로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주로 이제 미국 문화적인 요소가 컸죠.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은 이제 일본 문화가 컸고, 7, 80년대생들이 즐겼던 문화가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이제 미국 문화, 일본 문화, 거기에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취향 자체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의 시작이 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전환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내 생존을 집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 농경 시대에는 내가 먹고 살려면 농사를 같이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산업화 초기만 해도 이제 인맥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지금 MZ세대로 묶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의 90년대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안정적인 걸 찾고 시작된 게 한 2010년대인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생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는 시점인 거죠. 요 90년대생들은 어렸을 때 IMF라는 걸 겪습니다. 그게 또 이제 좀 큰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쯤에 중고등학교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야반 도주를 하고 막 집안이 어려워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속성이 있죠. 이전 사람들은 사업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소위 사회의 유동성 또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이들이 꿈이 없어진다. 애들이 뭐 다 공무원 하려고 그런다. 사실 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세대긴 합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배경, 환경적인 부분은 많이 갖춰진 상태예요. 이 세대의 불안은 불확실성에 있는 거죠. 그 전 세대들이 그때까지 경제적인 부분이 됐던, 정치적인 부분이 됐던, 문화적인 부분이 됐던 계속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과거를 부정해 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살아왔다면 90년대 이후생들부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비혼이나 저출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한국의 현대는 이전 가치를 부정하면서 시작됐고 또 진행돼 왔습니다. 조금 이게 이제 심층 심리적인 것이 있는데, 40년대 이전생들, 이분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들의 자식들입니다. 식민지 교육을 받은 분들의 자식들이고, 이제 이때도 식민지 교육이 연장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면화하고 자랐으니까 50년대 이후에 새로운 한국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기준과 가치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유교나 조선이어서는 또 안 됩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시작된 현대인 거죠. 근데 또 이 다음 세대들, 5, 60년대생들은 부모님들에 대한 또 반발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나라를 뺏기고 과거의 가치관에 있었다는 거에 대한 반발로 경제를 강조하면서 실리적인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유교의 형식주의적이라든지 정신적인 가치들이 상당히 제거가 되고 더 풍요롭게 살겠다. 경제적인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7, 80년대생들은 그런 당연한 옛날에 하던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다양성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사회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표준에 대한 생각, 삶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가치들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한국 세대 갈등의 핵심은 세대별로 삶을 규정하는 조건이 너무 극심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세대들이 자기들이 경험해온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시대는 이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얘기가 맞으니까 들어. 이게 이제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기가 쉽죠. 모든 사회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대개 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인종 간 갈등, 제노포비아죠. 우리는 비교적 인종적인 다양성이 없었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워야 될 것이 세대가 가장 두드러지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들의 사회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경제 발전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세대 간에 담겨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구 선진국들이 짧게는 150년, 길게는 200년에 걸쳐서 이뤄냈던 것들을 한국은 길게 봐야 한 7, 80년 동안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중국, 일본 정도의 나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은 요새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을 좀 극명하게 경험을 하고 있죠. 브렉시트 표를 상정한 정치인들은 아마 부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타결이 되면서 영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겪게 됐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세대가 과거 세대셨습니다. 제국주의부터 영국의 리즈 시절을 경험한 영국의 노인들이 우린 저 이후 그 떨거지들하고 안 엮여 있어도 된다.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투표를 하신 거죠. 그동안의 변화한 영국의 뭐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후속 세대의 어떤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세대 간의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죠. 일단은 그 세대 차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몇천 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의 해석을 해보니까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아버지의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사실 제가 X세대인데 X세대도 처음 나올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냐? 그래서 얘네들이 커서 어른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큰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세대 차이가 한정된 자원을 주고 여러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게 가정의 갈등이라든가 조직의 갈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만 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각 세대들이 다른 세대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는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안다. MZ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낀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전 사회와 이후 세대를 다 아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각급 기관의 운영진 분들의 결정이 직접적으로 사회 변화에 이어지잖아요. 인식의 변화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제도가 바뀌는 게 제일 빠르죠. 도움이 되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어린 세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불안하시고 뭘 결정해도 어렵고 예전 사람들이 산 것만큼 살기 어렵다라는 박탈감, 좌절감도 크실 거예요. 근데 사회라든가 내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버리면 바꿀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윗세대들에게 꾸준히 요구할 건 요구를 하시고 내가 이 시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잡고 흔들리지 말고 쭉 가시면 좋겠습니다.